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협상, 회사와의 협상에 대해서 좀 말씀 몇 가지 드릴까 해요. 퇴사 관련 협상, 뭐 구조조정에 있어서 협상, 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협상,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나의 입지와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셔서, 어, 결국은요, 어, 노동사건뿐 아니라 뭐 모든 뭐 삶에 있어서 그렇지만 뭐 가는가 안 가는가 뭐 결국 선택은 항상 이 양자로 갈릴 수밖에 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예. 뭐 특히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뭐 직장 내 괴롭힘 좀 입법 이후에 좀 이렇게 딥해지는 괴롭힘을 뭐 가하는 쪽도 굉장히 법을 이제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하고 이게 숨기고 가려지고 좀 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특히 뭐 대기업 관련해서 요즘 좀 상담이 많이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양상이 좀 많이 달라요. 요즘엔 대놓고 까진 않아요. 돌려까죠. 그래서 이게 과연 괴롭힘인가? 또 잘 모르겠고, 또, 뭐, 퇴사에 대해서 생각은 있으신데,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가시기는 어렵고, 약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까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갈팡질팡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고, 결국은 선택은 본인께서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일을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뭐 처분 명령 없이 뭐 결제 라인을 다 변경시키거나 어느 날부터 부하 직원들이 뭐 수근수근거리면서 뭐 결제를 올리지 않는다든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괴롭힘의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옛날에는 이거에 노골적으로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면 너가 뭘 잘못해서 또는 우리 구조조정 대상인데 안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요즘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이상한 분위기, 이상한 일들, 이상한 상황이 연출은 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물어보면은 오히려 아니 정상적으로 회사를 잘 다니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시죠? 라고 이런 태도로 나오는 회사들이 꽤 있다. 왜 그러겠어요? 물론 이쪽도 이런 법률이 있고 이것이 요즘에 좀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퇴사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세요. 퇴사할 것인가는 결국은 뭐 이제 고민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퇴사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이유는 그냥은 나갈 수가 없다. 이거 하나. 두 번째. 나가긴 나가는데 분쟁을 키우고 싶진 않다. 힘든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많이 묻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선택을 좀 해드릴게요. 자, 가볍게 걸고 가볍게 나가시고 퇴사를 빨리 하실 거면요. 분쟁을 키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회사도 특히 제가 오늘 대기업 케이스들을 좀 중견기상 회사들 케이스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이런 회사들은 가볍게 나갈 사람한테 가볍게 힘주고 내보내는 걸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다만 요즘에 좀 양상이 달라진 게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각종 손해배상 문제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볍게 내보내는 것 이상으로 요구를 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로 회사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좀 이랬다면 자 대놓고 너는 우리 회사에서 분명 내보낼 건데 얼마치 돈 줄게 나가 라고 했다면은 요즘에는 은근슬쩍하게 분위기는 만들어 놓고 그 돈의 액수나 그 상황에서 협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사관리를 하는 회사일수록 어떤 노무관리나 아니면 법률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회사일수록 이런 양상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나가고 싶다. 다만 뭐 솔직히 뭐 2, 3개월이라도 뭐 받아서 난 퇴사를 하고 싶다. 그때는 뭐 사실 뭐 대놓고 말씀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회사가 뭐 사실 뭐 2개월, 3개월 주면 나가겠다라는 얘기에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잘못이 없다면은 이 협상에 응하실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간다. 이것이 아니면 결국 뭐예요? 싸운다. 회사랑 싸운다. 회사랑 싸운다는 의미는 이제 무엇이 되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 회사에 어렵게 들어왔고 이 회사에 남아서 끝까지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봐야 되고 뭐 비단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금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하나일 거고, 두 번째, 약하게 내가 여기서 바친 세월이 얼마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뭐 2달 3달 월급 받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큰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는 분, 뭐 이런 분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이 양자의 측면, 이 두 가지 다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예. 상호 어느 정도 힘이 빠질 정도로 싸움이 결말이 완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히 힘도 좀 들이셔야 이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예, 그냥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예. 뭐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뭐 정말 막 엄청난 액수를 주면서 나가달라, 이런 급들은 정말 그 회사의 임원, 간부 아니면 핵심 회사 뭐 기밀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지, 일반 여러분들 아무리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은 진득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을 준비하시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하신 건 뭐 제가 말씀 뭐 늘 드리지만 요즘엔 기본이죠. 사직서 쓰지 마셔야죠, 사실. 사직서 쓰고 무슨 싸움을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끝난 얘기입니다. 사직서 쓰고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자, 그게 아니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협상을 함부로 임하시는 거는 오히려 좋지는 않다. 아까 회사가 그랬잖아요. 거꾸로 협상에서 큰 것을 요구당할 것이나 당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뭐 괴롭힌 가해자로 휘말리는 게 두려워서 요즘 협상 카드를 쉽게 안 내민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도 협상 카드를 내미면서 어떤 금전의 요구, 어떤 금전적 보상의 처우, 이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건 싸움에서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이 채널을, 협상적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아예 대놓고 나는 얼마의 기간, 이직하는데 얼마의 기간, 나는 보상에 이 정도의 보상을 받으면 나갈 수 있다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웬만하면 싸움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오시지 않도록 하세요. 예. 싸움하는 방향으로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큰 금액을 요구하시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정신 건강 상태로나 여러분들이 이것에 뭐 빨리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데는 이게 훨씬 좋아요. 예. 갔다가 왔다 갔다, 이게 제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싸움을 하시기로 아예 마음 먹으셨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증벌을 하고 난 이 회사에 제대로 다니고 싶거나 아니면 보상금이 이걸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애초에 협상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는 없죠. 어떤 자세로 나가셔야 되냐, 이때는 나는 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라는 외견상 성실한 이미지를 분명하게 주시면서 업무 수행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신호를 계속 보내시고, 자, 나는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낼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어요? 안 합니다, 사실은. 협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회사가 협조를 안 함으로써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귀책 사유가 누군가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에 뭐 협조가 안 되니 난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일을 거부하거나 이런 뭐 외견상 불성실한 노동자로 보일 만한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시면서 증거 수집을 하고 어떠한 처분에 이은 다음 상황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세 번 반복이 되고 나면, 분쟁이 두세 번 반복이 되고 나면 보통 협상의 기회가 한두 번 정도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예. 이때는 협상의 단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쳤을 때 나가 떨어지는 단위와 지금 협상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온 단위는 분명히 그 내용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이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이게 거저 얻어지면 뭐하러 이걸 싸움을 하고 이것을 어떤 법적 분쟁을 붙고 이걸 괜히 왜 했겠어요. 예. 예. 결국은 뭐 논리는 똑같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가져간다. 이 세계도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자, 이렇게 기조가 달라지고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포지션이 달라진다. 예. 그 스탠스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좀 갈팡질팡 하세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케이스는 이거, 이 케이스는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다릅니다, 사실.
이 케이스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이 뭐 경력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케이스인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은 포커스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이른바 이제 구조조정이나 또는 괴롭힘을 이용해서 어떠한 회사의 영업적 방침을 세울 때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안, 특히 협상 방안에 대해서 선택한 두 채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높아씨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나는 이 케이스입니다가 아닙니다. 그 경우가 그때그때 달라요. 예. 자, 오늘 김nom수 TV에서는 협상을 언제 선택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대해서 좀 막연하게나마 좀 얘기 드려봤습니다. 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결국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드릴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 뭐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글 남겨주시고요. 뭐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거기도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드릴 수 있는 댓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